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아. 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오늘 엉망진창이네요, 예. 진짜. 아니 저기 성지영 기자가 휴가를 다녀오시니까 시스템이 휴가를 갔나 봐요. 갑자기. 저 당황스럽는데요. 네.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네. 분들 너무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신청곡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 너무 늦어져서 신청곡을 내일 틀어드릴게요. 아 예. 꼭이요. 그 쭌쭌이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이었는데 내일 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성 기자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컴백을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백을 이렇게 다들 기다려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두 분이서 브로맨스 케미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봐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예. 나름대로 또 저랑 노재필 기자가 또 그 약간의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모나지 않았죠? 그럼요. 예. 보기 좋았어요. 네. 근데 댓글로 코코동절님이 안 그래도 두 분이서 말아먹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다시 보기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감격했어요, 코코동절님. 네, 잘 말아먹고 오늘 다시 새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조스님이 뭐 났다고 아이고. 598님이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하셨는데요. 네, 대청소했습니다. 네. 휴가 때 어디 따로 가시진 않고 거의 집에 계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뭐 조금 갔다 오고 약간 힐링하고 집에서 대청소했어요. 할 일이 그렇군요. 많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예. 홍수면님이 푸대야 힘들었대요.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쉬었더니 계시네요. 좀 좋아졌나요? 예. 지금 에어팟 왜 끼고 있냐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삼초토끼님이 양팔 무겁게 저희들 선물 챙겨 오셨어요 했는데 무슨 선물 드릴까요? 무사히 복귀하신 것만 해도 여러분 선물 아닙니까? 뭘 또 바라시고 이렇게 그러세요? 댓글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예. 강민승님은 내일 백신 예약한다고 하시고 내일. 푸터팬님들이랑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올려주시니까 저는 예약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예약했어요. 강민승님 어머니 백신 맞으러 가신다고. 예. 손가락 하트. 하트. 역시 소통왕. 와 진짜. 하트.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리액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예. 자, 박수빈님 오늘 신청곡이 없었는 건 아니고 쭌쭌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오늘 못 틀어드리고 내일 꼭 틀어드릴게요. 우리 성 기자가 안 계시는 동안 폭염도 거의 이제 지나갔고 이제 학생들은 개학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21%인 4,300곳이 오늘 개학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지역별로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한 데도 있고 등교 수업한 데도 있는데요. 한 10% 정도만 원격 수업하고 나머지는 다 등교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교육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3단계 이하는 전면 등교, 4단계부터는 3분의 2 등교로 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습 결손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다들 설레기도 하고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성 기자님 댁에 계신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는 건가요? 네. 네. 조금 편해지시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건가요? 더 신경 쓸 게 많아지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 에어팟의 비밀을 밝히러 첫 번째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정치수다 시작합니다. 오늘 이학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화상으로 네. 연결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재택근무 중입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이 많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저희들 재택근무 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프리데스크 출연하는 날짜인데 재택근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우려가 됐는데 전에 조명화 기자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죠. 오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자다 일어난 것 같다는 의혹이 생긴 했습니다. 이 재택근무의 단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마치 자다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일과가 좀 끝나가니까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금 네. 뒤에 빌로바 TV님이 고우의 카페 테라스냐고 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 프리데스크 화상 연결을 위해서 긴급하게 수배한 겁니다. 아, 진짜요? 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야, 네. 배경까지 신경을 쓰셨어요. 지금 하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택근무 중에 하의는 무엇이냐. 지금 예. 위 상의만 셔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이거 된다면 참. 잠깐 일어나 주실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 김정국님이 전신샷 금지라고 하셨어요. 네. 예, 금지해줘. 이런 네. 상황. 음. 많은 직장인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하실 때 이 복장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많이 달라진 어떤 세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 네. 반바지에 한 표 추가했다고 김보라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뭐 그런 거죠, 뭐. 예, 네. 지금 다들 뭐, 좀 편안하게. 그렇죠. 포토팬 여러분도 지금 저기 편안하게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미라클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성 가득 준비해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마음 담아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요즘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또 뭐 소식 들어온 거 전해주실 게 있죠?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은 조금 느껴지는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요즘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 6명의 TV 4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 피부 공방 문제, 이재명 경기도 지금 아주 뜨겁게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정치팀 동료 기자들이 요 토론의 이 상황을 핵심만 추려서 뉴스를 준비 중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우리 조명화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토론을 살짝 보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이 내용이죠? 후보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정을 함께 하고 싶은 경쟁 후보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공통 질문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네. 이재명 지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행정개혁을 맡기고 싶다라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은 총리를 맡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처럼 경쟁 후보 모두와 국정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거든요. 이런 가벼운 질문에 대해서도 밋밋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위 후보의 어떤 숙명인 것 같아서 보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 간 어떤 지지율의 격차에 따른 역학구도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일부에서 지금 그렇군요. 일부에서 지금 버퍼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도 네. 중간에 조금 끊겼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다들 괜찮으신지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비대면의 단점 표상원님이 올려주셨는데 통화 품질이 계속 바뀐다고. 네. 네, 맞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조금 띄워서 말씀하시면 네. 조금 더 수음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림자님이 들을 만은 하다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주자 간의 이 대결 구도가 아주 뜨거운데 언론에서는 명락대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그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데 이게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이게 보훈이냐, 보훈 인사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 본인끼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한 채 캠프 이 대변인들끼리 매일 이제 대리전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황 씨가 이재명 지사 욕설을 두둔했다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건 보훈 인사다라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 사장권이 완화된 것도 황 씨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 어떤 그 사장 업무 요건을 찾아보니까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근무자, 또 4급 공무원 이상, 민간 근무 경험 15년 이상 이렇게 이제 그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외적인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 또 변화 개혁 지향의 사업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 또 기준을 좀 완화한 듯한 인상이 있다라는 게 이낙연 대표 측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 씨의 또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황 씨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좀 비하하는 식의 말을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 도쿄 또 오사카 관광공사에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좀 원색적인 비난을 이제 퍼붓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지사 찬스라는 어떤 이낙연 대표 측의 계속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청 네. 업무하고 또 캠프 업무가 뒤섞여 있다. 이런 점을 또 계속 지적해 오고 있는데 도청 캠프다. 이런 비난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사장 응모 요건이 바뀐 건 유능한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어렵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계속 나왔었고 그 결과 2년 전인 2019년 4월 규정을 바꾸기로 이미 결정이 됐던 거다. 그러니까 황 씨를 염두에 두고 바꾼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상태고요.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출신 귀참 씨와 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 씨는 이참 씨보다 활동 경력과 저술 경력이 많다. 전문성도 겸비했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캠프 관계자들끼리는 계속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데 정작 후보자끼리는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저번에 싸우지 말자 네거티브 중단 의견을 밝힌 이후에 좀 사그라들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어제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글을 올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의 공약을 추켜 세웠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지사는 오늘 정세균 전 총리 경제 공약에 대해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을 했는데 깊이 공감한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원팀이다.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좀 공감한다라는 표시를 좀 밝혔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도 그렇게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SNS 글에서 화답을 하는 글을 또 남겼는데 함께 하자니까 그 진심이 고맙다. 일단 이렇게 그 감사 표시를 하면서도 본인이 계속 요구해왔던 1대1 토론을 해보자라는 식의 또 요구를 거듭 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사는 전날엔 이낙연 전 대표의 환경사회 지배구조, 그러니까 요즘 ESG라고 하죠. ESG 사법 공약에 대해서 경청해야 될 공약이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이면 적극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대 후보들을 이렇게 껴안고 나선 거는 당내 지지율 1위로서 포용력이나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좀 보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제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문 핵심 인사들을 규합하는 게 각 후보 진영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친문계 의원들 연구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민주주의 4.0이라는 연구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 모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 의원, 또 신동근 의원, 또 김종민 의원 등이 이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공개 논쟁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같이 성명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이제 흐름이 반 이재명 세력으로 어떻게 결집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두고서 굉장히 당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네. 자신이 무결점 후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날치기 공부로는 대통령 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 공격수의 본능을 과시를 했는데 오늘 출마 선언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눌게요. 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지금 하는 토론이 토론입니까? 네. 지금도 네. 화가 좀 나신 것 같네요. 네, 역시 이제 화가 많으신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이제 사자호를 토하셨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는 본인이 왜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지를 얘기하시는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뒤에 네. 나오는 부분은 이제 당내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그 정계에 입문을 했죠.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이상이 되는 아주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네요. 국회의원 네. 4선, 또 경남도지사 2번, 또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거치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제 탈당을 했다가 돌아오면서 이 대선 출마는 사실상 이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오늘 이 출마 선언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구도, 지금까지도 뭐 거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거칠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26년 동안 검찰 사무만 하셨던 분이다. 날치기 공부해서 대통령 맡기는 것은 어렵다. 또 토론에 나온 것을 겁내고 회피하면 어떻게 대선 후보를 하겠느냐. 겁나면 지금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하고 도발 섞어서 이제 거침없이 이제 공격수로서의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좀 해보면요. 그 경선 토론회 관련해서 이거를 하냐 마냐 당내 내분 양상까지 지금 벌어졌었는데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토론회 대신에 정책 발표회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내분이 이제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경선 준비위원회와 함께 준비를 했던 경선 토론회가 결국 이제 없던 일이 됐는데요. 윤석열 캠프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당 예비 후보 등록 이전에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반대 목소리에 기대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왜 피하느냐, 참석하라, 이렇게 성토 분위기가 좀 이어졌고요. 결국 비전 발표회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경선 토론회와 비전 발표회의 차이가 뭔가라고 보면은 토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여부일 겁니다. 후보 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토론회에 나왔을 경우에 공격이 집중될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서 입을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간을 좀 버는 차원에서라도 준비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 갖고서 굉장히 다퉈왔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을 통해서 당 최고위가 이제 수용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26일 날 출범시키자, 또 선관위 차원에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 측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뒤에 경선 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국민과의 대화를 기초로 한 당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해서 토론을 피한 게 아니었다라는 어떤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도 오늘 이제 서울 종로구의 이 식당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오찬 회동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이준석 대표의 갈등 문제, 또 국민의힘 경선 상황, 또 토론회 문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 내부 네. 진통이, 내부 진통이 네. 이제 당분간 진정될 기미가 과연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이제 음. 시선들이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를 좀 봤더니 냉랭한 게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던데, 이준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발언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 당대표가 그날의 주요 메시지를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 다른 그 최고위원들 또는 이제 당직자들이 이제 중심 메시지를 이제 그 보완해가는 형태로 이제 보통 큰 흐름이 이어지는데, 오늘 아예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듯한 이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입은 셈이잖아요. 지금 뭐 이 토론회 말고도 지금 당내 공격이 상당한데 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관계라든지 뭐 최근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이 입은 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구도의 핵심은 결국 이제 당대표가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고 있냐는 어떤 의구심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윤 전 총장 지난달 입당 이후에 이준석 대표 줄곧 불편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 대표의 지방 출장 기간 중에 갑자기 입당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지도부가 마련한 어떤 당 봉사활동에 안 나타났다든지, 또 이 대선 주자 토론회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이 확답을 안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달했던 겁니다. 이런 갈등이 이제 집약적으로 드러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내용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설명한 내용인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난 10일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후보에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 금방 정리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리된다라는 표현에 의미를 두고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의 어떤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라는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원희룡 지사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예. 저도 신문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확인을 해주셨습니까? 네, 원희룡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뭐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뭐 제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제 이준석 대표 측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핵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통화의 취지는 원희룡 전 지사에게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것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당내 분란처럼 보이는 문제가 빨리 정리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어가 빠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을 두고서 이제 이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요약하면 이 대표 측은 당내 복잡한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뜻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는 이런 주장인 셈입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당 통합을 조건으로 단일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통합도 이제 최근에 이제 철회를 했잖아요. 독자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대표에게는 감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일주일 정도 공격해서 소강 상태로 가면 국민의 협상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반대로 갔다. 이 대표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겠죠. 그나마 이제 이 대표를 감싸는 사람들은 이제 당내 대선 주자들입니다. 이제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를 흔드는 게 좀 딱하다. 당대표를 흔드는 그 자체가 내부 총질이다. 뭐 이렇게 거침없이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토론회를 둘러서 이제 이견 표출에 대해서 단순한 절차상의 어떤 트집이다. 당에서 정하면 당연히 따르는 게 맞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오늘 저희 MBC 프로그램 이제 고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도 이제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리더십 왜 논란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다룰 예정이거든요. 제가 전임 100분 토론 제작진으로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틈새 알림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헌정사 첫 30대 야당 대표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뭐냐, 또 국민의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MBC 100분 토론 제작진들이 토론을 또 풀어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이석 대표가 과연 어떻게 활로를 또 찾게 될지 한번 점쳐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0분 토론 많이 시청해주시고 페르소나 에고님께서 기자님 정치 얘기 재밌게 잘 엮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예, 가운데 감사합니다. 예,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본인 자리에 돌아오신 오세필 기자님. 편안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너무 반갑네요. 네, 이 자리에서 진짜 뵈니까. 제가 더 반가워요, 진짜. 화면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네. 두 분이랑. 멀어졌어요. 우리, 좀 멀어지고 기자님? 싶었어 일주일 동안. 바로 옆에 계셨는데. 네.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성지영 성키 PD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뭉클하네요, 진짜. 살짝 좀 삐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좀 섭섭해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또 노재필 기자 자리 비우시면은 또 그때 또 환영해 주시고. 그래도 아무-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리고 컷을 또 외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두목 그래서 타임 하고 있어요. 네. 한이님이 네. 컷이 10여 개 이상인데 어떻게 그런 댓글을 잘 찾느냐고 김민우 아나운서 매 눈으로 찾았다고. 일부러 찾았지 뭐 일부러. 컷 올라가는데 그 중에 탁. 어떻게 또 네네. 봤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완전체가 이렇게 또 모이니까 그러네요.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뭔가 그룹 같다. 네. 완전체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기 뭐야 우리도 그림 하나 만들까요? 그룹명이요? 네. 뭐 원하시는 뭐요? 거 있으세요? PTS 어때? PTS. BTS. 프리데스크니까. BTS 말고 PTS. BTS. 네. 뭐 프리 소년단이니까. 네네. 네. 독수리 삼형제래요. 마이클 죽스님. 좋네요. 독수리. 소속사는 어디죠 우리가? 네. 신박기 얘기죠. 네네. 노박기 얘기죠. 노박계. 네네 그렇죠. 어, 그 아무튼 뭐 저희가 시스템에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네. 늦어지긴 했는데 아마 굉장히 저 어떤 우리 이 기계들이 저를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 일본 현지 연결했을 때도 멀쩡하던 어우,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네, 오늘 갑자기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네. 예. 성지영과 아제돌 세돌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시사계의 아이돌이라고 또아름님이. 네. 새마을 3인방 괜찮네. 너무. 새마을 사빙. 네. 좋습니다. 마님과 머슴들 한성님. 괜찮아요. 네. 김보라님이 오늘 얼굴이 밝아지셨대요. 밝죠. 편하다고. 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십니까? 성 선배를 뵙는데 밝아야지.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의 첫 소식. 자 오늘도 코로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6시까지 1,390명이 나왔고 아마 뭐 더 숫자가 더 큰 집계도 있는데 나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서 좀 뒤로 좀 밀어주면 안 돼요 좀? 오늘 이상해 오늘 기계 왜 이래? 아니, 맨날 투샷만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일주일 좋아요 동안. 좋아요 요거 좋아요. 네네. 이제 다시. 이 정도 사이즈. 네. 제가 부담스러워. 네. 어제보다 236명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델타 변이가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뭐 그 지배종이 된 거고 오늘 정부는 그 모더나사와 면담했던 걸 발표를 했는데 네네. 모더나 측에서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많은 백신을 다음 달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근데 네. 또 약속을 어기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데 좀 잘 뭐,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백신 예약을 하셨나요? 네,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잘 접속 잘 되던데요? 그래요? 무슨 백신 맞으실지는 아직 모르죠. 그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라고 저 있고 선택은 안 돼. 아마 아.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 가서 정해지나 봐요. 그 다음 소식은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 40대로 낮췄잖아요, 이거를. 낮춰서 그렇죠. 이제 오늘 뭐 잔여 백신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아제 백신을 빨리 맞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화이자를 늦게 맞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늘. 득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진 않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기저질환이 좀 고위험군 이런 분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백신 종류를 가리지 마시고 빨리 맞는 게 좋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1차라도 맞으면 그게 중증으로 갈 어떤 그 위험도가 좀 낮아지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일단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효과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효과를 놓고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젊은 층에서 조금 혈전증 위험이 좀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거 좀 고려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선모님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셨고 네네. 진성님이 23일 날 모더나가 예약됐대요. 오늘님은 목요일에 2차 화이자 맞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예. 건강하실 거예요. 예, 괜찮으실 네, 거예요. 그럼요. 예. 토이씨님은 지난 금요일에 화이자로 교차 맞았는데 아픈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요. 네. 네. 오늘 그리고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그렇더라고요. 카불 공항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행렬이 막 너무 네. 무슨 실제 영화 같아요. 맞아요. 영화라는 표현이 좀 되게 네. 마음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공항에서 막 필사에 맞습니다. 탈출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 국민은 모두 다 이제 철수가 네. 했고요. 근데 그 군 수송기 한 64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수송을 했는데 그게 원래 정규 정원의 5배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좁은 수송기 안에 딱딱 이제 그냥 빡빡하게 다 붙어가지고 찼더라고요. 네. 그만큼 절박한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오늘 이제 미국의 얘기는 뭐냐면 국익 없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얘기인데 네네. 중국이 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패권주의 정책의 실패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해서 아프간 보고 교훈을 얻어라 이렇게 굉장히 엄포를 놨습니다. 사실은 대만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좀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제팀에서 철도 관련 시리즈물을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좀 2조 이상을 들였는데 뭐 꼴랑 3분 단축되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왜? 대체 왜?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적자나는 노선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서 정작 이제 무궁화호를 이제 없애고 있었거든요. 그 노선을.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최근에도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거나 단축됐는데 무궁화가 좋은데 정말. 좋죠. 저 같은 경우도 그 밤에 용산역에서 타고 가면은 그 지리산 거기로 가는 게 있어요. 네네. 천천히 가서 새벽에 이렇게 맞아요, 등산하는 맞아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예. 낭만도 살짝 낭만도 있죠. 황선준님 무궁화 예. 너무 좋은데 왜 없애요? 말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시골에 또 계신 분들은 그게 본인들의 어떤 발과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인데 네네네. 그럼 이거를 과연 없애는 게 이제 적자 때문에 없앤다고 하는데 얼마가 적자인가 봤더니 한 30몇 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수조 원을 엉뚱한 데 쓰고 돈 아낀다고 이 무궁화호를 또 없애는 건데 고속철도는 쓰는 역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네네. 가는 열차도 사실 필요가 다 필요한데. 네. 그래서 코레일이 과연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도 따져보는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DNA 결과는 당연히 이제 친모로 나왔고 네네. 그 정황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모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판결문 보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산 그 임박해서 이 성모 씨, 그러니까 친모가 출산 관련 뭐 동영상을 검색해서 봤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사라진 그 뭡니까 그 손녀는 아직도 뭐 행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자 오늘 알고 보니 또 오랜만에 또 전준홍 기자가 알고 보니를 준비했는데 네. 요새 그 채용형 인턴이라는 거를 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턴을 몇 달 해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인데 대부분 다 뭐 4개월, 8개월 이렇게 좀 짧게 하고 왜 그러냐면 1년을 채우면 보통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전환율이 얼마인지를 좀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청년들의 어떤 등골 빼먹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개월은 좀 긴 거 같은데. 그쵸. 그렇죠. 그러게요. 8개월이나 입장을 일시켜놓고 생각해봤어요. 네네.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했는데 4,200분께서 들어오셨고 역시 네. 성 기자님 오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 기자님은 내일도 오시니까 내일 네, 많이 네. 들어와 주시고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